대학병원이 질비한 상황인데도 애가 죽었어요. 집에서 방치가 돼서 죽은 아이도 있고, 그리고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지금도 어처구니 없이 소아청소년과의 위기라는 뉴스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가 늘어가고, 최근에는 수도권 대학병원에서도 야간 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히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면택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이면택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활동, 그리고 의료계를 위한 활동,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궁금했던 내용들, 현안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내용을 찾다 보니까요, 그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이 점점 줄어서 올해는 뭐 20%대, 30%대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5년 상황을 돌아볼 때 정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냐 싶게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략 2018년에 전공의 충원율이 101%였고 2019년 94, 20년에 74, 2021년에는 38, 그러더니 네. 22년에는 28%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작년에 소아과 레지던트를 수련병원 54개 병원에서 뽑았는데 단 한 명이라도 뽑은 병원이 18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3분의 1만 네. 1명 이상 뽑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와. 나머지 36개 병원은 네. 단 한 명조차도 못 뽑았고요. 인턴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빅5라고 하는 병원들, 서울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가톨릭 의료원 등 그런 병원들조차도 소아과 레지던트 정원을 채운 병원이 없습니다. 와, 이 정도라고요? 네네. 그나마 와. 뽑은 중에서도 또 중도 탈락률 여기 네네. 6%가 또 그만뒀고요. 아.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레지던트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보다 전문적이고 중환병에 이제 대한 의료를 제공하는 소아 서브 스페셜을 전공하는 펠로우 지원자 또 이제 전무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일을 나눠서 하던 교수들 로딩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교수님들조차 무수히 사직하고 있는 게 현재 소아과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런 기사도 저는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이제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말 메이저 병원이고, 이 대형 병원도 소아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하겠다, 이런 기사가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이게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어쨌든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을 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제가 조금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소아응급 진료가 24시간 가능한 병원은 이제 29곳밖에 없고, 서울로만 따지면 야간이나 공휴일에 이제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9곳밖에 없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지 저 좀 깜짝 놀랐는데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줄어드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소아과 레지던트를 54개 병원에서 18개 병원을 뽑고 나머지 병원들은 단 한 명도 못 뽑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 한 명을 뽑은, 그러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소아과 레지던트 지원이 3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문을 닫고 들어갔고, 그 밑에부터는 다 0명이에요. 하나도 못 뽑았어요. 서울 시내 병원이고 한 명을 뽑은 병원조차도 이제
그 진료가 안 된다는 이게 얼마나 말이 심각한 되나요? 상황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당장에 갈 병원이 없으니까 피부로 느끼시는 거죠. 저한테 뭐 그 인터뷰 요청이 많이 오는데 엄마들이 5일을 열이 나서 입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입원이 안 된다라고 호소를 해서 취재를 하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하고 달리 증상에 따른 경과가 급격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빨리 이거를 그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처치를 안 하면 아이가 이제 잘못되거나 아니면 큰 후유증을 남기거나 그런 이제 확률이 높거든요. 반대로 이걸 적당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네. 좀 제시해 주시자면 네. 일단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의사회에서 정부 당국에 몇 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이거 일본처럼 저출산으로 갈 거고 하지만 아이들의 기본적인 진료 인프라, 의료 인프라는 갖춰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저출산 대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너무 많이 말을 해왔어요. 이런 사업들을 엄마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의료 현장에서 원하니까 이런 거를 좀 해보시면 어떠냐. 다 아이템을 요거를 드시면 된다라고 입만 벌리시면 돼요. 이렇게 다 짜드렸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필수 의료 대책 뭘 한다고 지금 말 나온 지도 몇 달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황이 이제 단기간에 그 좋아지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 물어본 적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애들 진료할 수 있는 인프라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만큼 줄게 정상화 시켜줬대요. 참 우리나라하고 이게 너무 다르다. 네. 네,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보다 심각하고 정말 앞으로도 걱정이 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어떤 인프라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우리가 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좀 더 이런 소아과 진료 환경이 좋아질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